안녕하세요. 2025년 2월입니다. 드디어 트럼프가 두 번째 취임을 했고 예고했던 관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자산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시중금리를 의미하고 미국 채권 관련 상품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한 달간 미국의 금리는 1년 전쯤에 전고점을 뚫고 4.7% 위까지 상승했다가 오히려 트럼프 취임에 맞춰 다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모든 미국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손실을 경험했죠. 물론 전체 자산의 일부분에 한해서 제가 제안드렸다는 핑계도 드리고 반면에 결과론적으로 죄송한 마음까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 섣부른 전망은 최대한 배제하고 추세에 대응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보실까요? 1, 2년 정도의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확실한 하락 추세고요. 최근 두 달간을 보면 미세하게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채권 상품은 수익률이 좀 횡보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에 두 번 연속 인하했고요. 최근에는 동결, 그리고 다음번에는 인하가 될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리의 얘기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결국 2월에 투자 상품은 국고채인데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만기가 10년 미만인 짧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보수적인 분들께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만기가 1년에서 2년 남은 회사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라서 채권 가격에 큰 변동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기 매칭형 상품의 예시를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KB자산운용에서 만든 만기 매칭형 ETF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상품명은 라이즈 25-11 회사채 AA- 이상 액티브네요. 올해 11월에 만기가 도래되는 AA- 이상의 회사채가 여러 개 담겨져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회사채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죠. 만기가 짧고 신용 등급이 높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 시장이 좋을 때 어,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추천받는 상품이 대부분 이런 상품들입니다. 어, 증권사에서 대부분 직투를 하실 때 여기에 포함된 개별 회사채를 많이 하시죠. 만기 매칭형 상품은 YTM이라는 지수를 확인하시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올해 11월까지 이 상품을 유지하면 이 상품은 없어지는 건데 기대 수익률이 3% 정도라는 겁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이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매수 시점마다 변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이 수치도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해서 높을 때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중간에 매도도 가능합니다. 매도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만기가 매우 짧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무시하시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상승 중인 미국 만기 채권은 어떨까요? 어, 우리보다 현재 금리 상태가 높잖아요. 미국 만기 매칭형 상품은 많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새롭게 상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YTM을 보시면 2월 4일을 기준으로 4.473%입니다. 비교적 높죠. 우리나라 채권 상품보다는요. 만기도 매우 짧고요. 근데 이 미국 채권, 미국 만기 매칭형 ETF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수익은 4.473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환율의 위험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이 수익률을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서 어, 이 상품은 추천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천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종목을 좀 보시면 미국 회사채나 이런 상품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75%가 우리나라 은행이나 공사채, 달러로 발행하는 우리나라 은행채나 우리나라 공사채, 달러로 발행되는 그러니까 채권 자체는 우리나라 채권으로 많이 구성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상품은 소개는 해드리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전고점을 깨부수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기세는 보이지 않죠. 두 달여 동안 횡보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최근 1-3-6개월의 상승률은 6.4%로 상승 강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절대 모멘텀 전략의 기준으로는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7월 말에 이미 빠져나왔죠. 그동안에 큰 수익을 못 본 것은 제 불찰이고요. 매매 규칙을 어기고 주관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결정한 것인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다시 진입할 고민을 수도 없이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이 책 좀 보다가 다우 이론을 좀 공부하게 되었는데 뭐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크로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도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미국 주식 들어가지 말자입니다. 이 차트를 대략적으로만 본다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선을 그어서 보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저점을 하락 돌파하면서 내려가면 하락 반전이다 라는 게 다우 이론의 아주 간단한 정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기도 하고 추세선을 긋는데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기도 하는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차트를 두루뭉실하게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모멘텀 전략하고 이 다우 이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장의 추세를 살펴가는데 어, 참고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본 김에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확실하게 추세선을 하락 이탈하고 전고점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전저점을 더욱 하락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더욱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단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세를 살펴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할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과 그냥 바이앤 홀딩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바이앤 홀딩하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간혹가다 발생되는 큰 하락장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대부분의 손실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는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어, 다우 이론에 입각한 하락 반전의 모양을 보인다고 하면 그 다음 순서는 S&P 500 지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달 결론은 아직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래프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한 달간 좀 진정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크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죠. 변동이 클 때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해지 상품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주식 아직 들어가지 말자. 아, 국고채 상품도 매도하자. 금리 하락이 둔화됐으므로. 그리고 안전하게 대안 상품으로는 만기 매칭형 상품을 어,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어, 2월 영상 늦게 공유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